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 11월 22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좀 흐렸지만 그래도 푸근해요. 아주 온화한 날씨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날씨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겨울은 오겠지요. 오늘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 영국에 가서 국빈 방문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급증해서 정부에서는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는,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급을 좀 늘리지 않겠느냐는 걸 검토한다, 그런 얘기였고요. 가계대출이 역대 아주 최고였다, 최고다. 자영업자도 대출이 최고, 연체가 최고 이렇게 됐다. 약 1900조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대단한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이게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정말 나라 경제가 아주 망그러집니다. 마비됩니다. 지금 현재 이 장면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찰스 3세 그 국왕이죠. 이제 영국의 국왕자, 국왕 대관식을 했으니까 이제 국왕으로 이제 올라갔죠. 국왕이 됐지만 나이는 많습니다. 73세인가 돼요. 나이만. 지금 그 국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마차, 그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에는 그 경마 수비대, 그 경마 수비대가 가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총리하고 지금 관계 장관들하고 이게 입장에서 인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 조금 뒤에 김건희 여사 모습이 조금 옆으로 보이는 거네요. 아주 이번에 영국에 가서 환영도 최고지만 아주 또 한 차원 높은 그런 그 결정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 그다음에 AI 문제, 방산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그렇게 한 차원 높은 그런 협력 체계를 하기로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하여튼 외국에 나면 하여튼 보따리 큰 거 하나씩은 가지고 오십니다. 외교왕, 외교의 천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왕 된 그 마차가 뒤에 오고요. 지금 여기 그 기마병들이죠. 그 경호는 기마병들이 옆으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휩싸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냥 태극기, 영국기, 태극기, 영국기, 태극기, 영국기가 기가 그냥 아주 그냥 꽃과 같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태극기하고 영국기가 딱 함께 달아나 있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환대라고 해요. 전에 제가 영국에 갔을 적에 그 영국에 가면 그 왕이 있는, 영국 국왕이 있는 거기에 경호대, 그 경호대가
이제 오후 되면 교대를 해요. 그 교대할 때 그쪽에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늦으면 막 그 영국에서 그 시내에서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저기 저 담장 있는데 그 담장 문이 있는데 옆에 있는 데서 그거를 그, 그 수비대 경비 그 왕궁을 지키는 경비대의 그, 그 교대 시간 그 교대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그 보고를 했는데요. 그 영국에는 제가 가보니까 그 공원이 있는데 왕립공원이라고 하더라고. 왕립공원이라고 이렇게 공원이 쫙 있는데 아주 그 깨끗하고 그 공원 가운데 호수가 있는데 그 백로인가요? 백로? 그 하얀 그 두루미 같은 거, 백로 같은 그런 새가 날아서 앉아서 이렇게 있고 그 공원 그쪽에는 사슴이 막 뛰어다니고 그 뭐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참 그 이 자연 보호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그린벨트 있죠, 여러분들. 그 그린벨트가 원래 영국이 제일 그 최초로 창시자입니다, 영국이. 그래서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린벨트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린벨트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 산이 보호되고 산림이 있지.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아마 산에 그 좀 돈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뭐 별장 같은 거 집 짓고 못 짓고 다 산을 다 헐었을 겁니다. 예. 뭐 태양광 한다고 나무 베고 뭐 수십 년 된 나무 베고 태양광 판 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하여튼 이 영국에 가서 이렇게 아주 극진히 대우를 받으시고 또 영어를 연설하신 건 아주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 아주 대단했다. 근데 정말 이 보도를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고 힘이 납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셔요. 앞으로 한 차원 높은 영국과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1인 가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양가족 연금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 등의 추가 연금 얹혀주는 제도, 가족 형태 급변 등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도 되기도 한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정부가 부양가족 연금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부양가족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금액을 더 주는 형태로 설계된 연금 지급 시스템이다. 부양가족 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 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을 땐 기본액 이외에 추가액을 지급한다. 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시작됐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3,610원, 연간 28만 3,380원, 자녀 부모는 월 1만 5,730원, 연간 18만 8,870원. 지난해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이다. 그리고 25만 명이. 1인 가구 비율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였던 1990년도에는 9.0%였지만 2020년은 31.7%로 급증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1인 가구가요. 1세대 가구, 부부 가구 등 비율도 1990년 10.7%에서 2020년에는 18.6%로 늘었다. 1인 가구가 아주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게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물론 주로 젊은 사람들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지만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수당같이 좀 더 준다. 그건 뭐 껌값밖에 안 되죠. 뭐 몇십만 원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계대출. 저는 이거 대출 문제, 이거 가계대출 큰 문제 같은데요. 가계대출 역대 최대, 자영업자 연체도 최악. 3분기 가계 빚이 1875조 6천억이다. 거의 1900조가 됐어요. 1900조. 와, 1900조. 이렇게 많이 가계 빚이 늘어나게 되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잘 풀려야 되는데 자영업 다중 채무는 743조 9천억이다. 자영업자 채무가 743조 9천억, 13조 2천억이 연체되고 있다. 1년 새 2.5배가 늘었다. 이 연체가 이게 늘어나기, 연체가 13조 2천억이랍니다. 13조가 이렇게 될 정도로 연체가 되게 되면요, 자영업자 많은 사람들이 연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장사가 안 되든가 사업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연체가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거가 앞으로 정부가 잘 풀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올해 3분기 가계빚이 1875조 6천억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규모와 연체율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는 등 가계빚의 총량은 물론이고 질까지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은행권은 상대로 한 정부와 국회의 상생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소상공인 이자 감면 등 상생 금융 지원 방안과 규모를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생 금융이 가계빚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은 13조 2천억 원인데 지난해 2분기 말 5조 2천억 원에 약 2.5배에 이르고, 이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연체율도 0.75%에서 2.4배인 1.78%로 치솟았다. 모두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이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 대출자의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전체와 1인당 평균 이자는 약 5조 2천억 원, 291만 원 급증한다. 5조 2천억. 참
은행 금리도 참 무섭네. 1% 오르는데 자영업자 전체의 그 평균 이자가 5조 2천억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1인당 평균 이자 늘어나는 액수는 291만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은행 금리 1% 올리는데, 참 그래도 은행들은 돈 벌어서 돈 잔치하고, 뭐 은행이야 뭐 망하는 거 없습니까? 뭐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서 하는데, 은행은 그래도 아주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저금리 대환대출, 이자 면제 등 대출 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11조 7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11조 7천억 원인데요. 물론 뭐 경매에서 인수했다든지 뭐 담보가 해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못 갑니까? 그거를 은행이 아는 거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은행이 오랫동안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이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빨리빨리 부동산을 시장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각기 상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나머지 시간이 오후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광 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